모든 고무 제품들인데요. 고무 제품을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층을 여러 겹으로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층을 여러 개로 만들면 이게 탄력성이 생깁니다. 이건 운동화 밑창 같은 데나 뭐 기타 다른 데서도 고무판 같은 데서도 플라스틱 판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합성 고무가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력성이 더해지고요. 또는 어떤 고무를 만들 때 제품을 이렇게 가로세, 기존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세로 뼈대 구조를 만들어주고요. 알갱이, 뭐 동그랗거나 이런 알갱이 더 좋겠죠.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뭐가 됐든 알갱이를 집어넣어주면 거기서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걸 통해서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플라스틱 판에서도 가능하고요. 플라스틱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철판 같은 것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탄력성을 더해준 철판에 있다가도 기존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 구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철판을 좀 강하게 철근 같은 거 뼈대 구조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뭐가 됐든 알갱이 구조를 넣어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이나 그 철판 이런 데 고무 타이어 만들 때도 이런 형식으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만들면 탄력성이 자동차 고무 타이어 이런 거 탄력성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합니다. 뼈대 구조를 만들어서 넣거나 이래. 근데 이런 기술 구조는 칼 만들 때도 사용하는 칼 만드는 모든 금속 제품 만들 때도 칼이 있다 그러면 안에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심지를 가로세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심지 뼈대 구조를 넣어주고 알갱이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칼이 굉장히 대단히 우수한 칼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칼이나 이런 금속 제품 만들 때 철판이나 철근,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이것도 탄력성도 좋아지고 되게 좋아지는데 이 부분은 고무판에도 이런 고무 제품, 합성 고무나 천연 고무, 라텍스, 이렇게 스판덱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스판덱스 섬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판덱스나 이렇게 아람 이렇게 이렇게 모든 형태 섬유 모든 이런 섬유 부분에 들어가 합성 섬유 그 나일론 실이라든지 모든 실 모명실이 됐든 면실이 됐든 모든 형태의 실에 비단실도 그렇고 다 명주실 비단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 색깔이 되게 좋아진다. 특히 염색을 할 때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이런 코팅제를 넣어주면은 되게 미술 물감, 천이나 실을 염색하는 구조, 또는 플라스틱 염색 구조, 페인트 이런데, 그다음에 귀금속 도금액에 집어넣어주는데 우드 스테인 같은 이런 제품들 이런 데다가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되게 우수한 발색이 색깔이 각종 섬유 만들 때 옷이나 이불 만들 때도 되게 환합니다 색깔이. 이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돼. 이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는 제가 플라스틱 제품이나 유리 만들 때도 들어가거나 도기, 그다음에 도기 그릇 종류 타일 같은 거 넣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걸 기존의 내부 건축 내부 판넬 구조에 들어가거나 단열재에 들어가거나 단열재에도 들어간 보온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어떤 비닐에다가도 추가로 비닐에 따른 방수 구조를 좀 더 하려면 의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비닐이 물 새지 않는 거 또는 그런 것도 나오고 비닐에다가 제가 알루미늄 구정 알루미늄을 덧붙여서 방수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온 보냉 팩으로 만들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생수 팩 있죠. 시중에 나는 온라인에서 옥션 같은데 시키면은 이런 냉각팩 물이 드는 냉각팩 나오잖아요. 그거 안에도 구정 알루미늄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우수한 단열 효과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거 냉각팩 만드실 때 그것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고 구정 알루미늄에 대해서 냉기를 좀 더 오래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 이런 데도 고정 알루미늄을 집어넣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차 같은 데도 고정 알루미늄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럴 때 했을 때 혹시 이렇게 차에서 물을 갖다가 난방을 하면 좀 더 쉽게 더워진데 열 복사가 일어납니다. 차의 소재에도 차 뭐 금속 소재나 뭐 이렇게 차 안에 이렇게 들어가 금속 소재가 아니더라도 겉에만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철판이나 철근 같은 거, 그다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뭐 수소 탱크, 그다음에 가스관 이런 거 만들 때, 그다음에 뭐 때도 유리 소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훨씬 부식이나 그런 것도 더 강하고요. 전선 피복 같은 거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강섬유선 같은데 강섬유에 안팎에다가 코팅을 해줄 때도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주면은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약간 전파의 간섭 같은 거 이런 것도 없고요. 훨씬 더 방음막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강섬유 안쪽 구조에 있다 석영 실을 내신 구조로 가지자. 그럼 새로운 형태의 강섬유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신 구조를 석영실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거를 외부를 갖다가 합성섬유 나일론이라 좀 튼튼한 걸로 외부에 피복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를 코팅 구조를 이렇게 내부 이제 코팅 구조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탄소섬유 만들 때도 기존에 어떤 뭐라 그럴까 아크릴 기반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해서 탄소섬유 만드시면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훨씬 더 우수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아라미드 섬유 나올 때도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갱이를 넣어주는 아라미드 섬유 나올 때 거기다 돌가루라든지 금속가루라든지 이런 건 아라미드 섬유 실에다가 그런 것들을 넣어서 또 방탄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안에도 금속 알갱이를 분말 형태로 넣어주거나 훨씬 더 강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알갱이 형태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고무판 안에도 이렇게 금속 알갱이가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가서 보다 강화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MDF 제품 만들 때도 플라스틱 알갱이나 금속 알갱이 부식되지 않는 그래서 MDF 만들 때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MDF 만들 때도 곰팡이 액상제,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가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는 의류 방수제 같은 거 하셔도 방수에 좀 도움이 되는 방수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MDF 제품도 되게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MDF 제품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MDF 제품에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MDF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석고보드 이런 데도 곰팡이 액상제제를 같이 넣어서 만들거나 합판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합판에도 곰팡이 잘 안 끼겠죠. MDF는 너무 곰팡이 잘 끼요. 그래서 이거를 뿌리면 훨씬 더 곰팡이 안 생깁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실리콘에도 곰팡이 액상제제를 넣으면 곰팡이 잘 안 쓰는데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폭시 제품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좀 갈변 현상이 좀 줄어들게 된다고 코팅을 좀 해준다. 플라스틱 창문에도 유리 같은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들면 내열 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단 어떤 방바닥 장판이라든지 단열재라든지 벽지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주거나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이렇게 벽지를 만들어주거나 할 수 있고요. 벽지하고 구조형 알루미늄의 결합. 벽지가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실크 벽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다음에 장판 부분에 에폭시하고 결합한 장판 또는 벽지하고 에폭시하고 결합한 그다음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벽지에다가 또 단열재하고 이렇게 에폭시 결합 제품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우드 패널 있잖아요. 원목 패널에다가 플라스틱 판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원목만 살짝 거기다가 입혀가지고 우드 패널로 사용하는 구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판 안에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 창문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 창을 갖다 덧붙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존에 만든 창을 다 깨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열되고 외부 침입이 쉽지 않다. 보석성 점 터는 거, 카페 같은데 전부 다 이 플라스틱 창은 잘 깰 수가 없어요. 외부 침입이 쉽지 않다. 그다음에 유리창은 깰 수 있어. 외부 침입이 쉽다. 이렇게 큰 차이점이 나오죠. 거기다가도 플라스틱 창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창이 바깥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좀 비싼 거는 합성섬유 나일론 그 비투가일 90%짜리 있어요. 그걸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빛이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야 돼. 두껍게 들어가면 빛의 굴절질이 안 좋아지고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면 창문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깥에는 플라스틱 창이고 안에는 아크릴 창, 바깥에는 플라스틱 창, 안에는 유리창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창에다가 단열 필름을 안쪽, 플라스틱 창 단열 필름, 플라스틱 단열 필름 이렇게 해도 되고요. 플라스틱 창에다가 또 뭐라 그럴까? 그 플라스틱 창 방탄 필름, 플라스틱 방탄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차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탄 훨씬 더 이렇게 싸면서도 방탄이 우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창 안에다가 돌가루, 천연 돌가루를 섞어줘가지고 환상적인 어떤 내부 장식재로 만들고 벽체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식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거기다가 뭐 각종 메탈 가루, 금속 가루를 부식되지 않는 것도 같이 집어넣어준다든지 반짝이, 각종 반짝이나 셀로판지, 빛을 투과할 때 환하게 그 환상적으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셀로판지나 또는 그보다 좀 고급스러운 소재로 빛을 투과해서 환상적인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창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걸 이제 벽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식탁 소재로 이렇게 건축물 내부 장식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로등 같은데 이렇게 셀로판지를 이렇게 가로등에 딱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밤에 야광 조명이 환하게 천연 환상적인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붙이면 이렇게 환상적인 색깔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경과 좀뭐 남산 같은 데를 좀 식물에 해가 없는 그런 부분 안에서 막 해놓으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산이나 뭐 또 다른데 조명, 일반 조명에 가정용 조명에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는 모든 금속 제품에는 다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수소 탱크, 가스 수관 모든 형태 그런 것들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철근에도 들어갈 수 있다. 되게 우수한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어떤 뭡니까? 농사용 비닐하우스 아연 강관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디 구조처럼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대나무 매듭 구조 아시죠? 마디 구조 일정 부분이 두텁잖아요. 만들어서 훨씬 더 강도가 좋아집니다. 그와 같이 이제 강관 모든 금속관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관도 마찬가지고요. 철근도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이런 게 각종 철판이나 모든 금속 제품의 내부에 만들 때보다 넣어주거나 내부에 코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타일 만들 때도 그렇고 비닐 만들 때도 첨가를 해주시면 물이 잘 안 새요. 의류용 방수제를 같이 섞어주면 더 물이 잘 안 새는 비닐이 생깁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닐 소재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종 고무 튜브 같은 데도 집어넣어 줄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플라스틱 종류는, 모든 플라스틱 고무 종류는 어떤 가죽 피혁, 인조 가죽 피혁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품이 틀려집니다. 핸드백 제품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모든 형태의 피혁 제품들에게도 이게 들어가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구공 접합을 하실 때
그 나노 구조로 미세하게 홈을 좀 파주면 안쪽으로 파주면 접착 제거하기 접착제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우수하게 축구공이 잘 달라붙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모든 가죽 피혁, 핸드백이라든지 가죽 피혁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모든 형태의 뭐 비닐을 접합시키고 플라스틱을 접합시킨다든지 접합시키는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접합시킨 데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 파면 쉽게 떨어지고 얕게만 파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거를 뭐 타이밍 벨트라든지 모든 벨트 있잖아요. 산업용 벨트. 거기도 미세하게 홈을 갖다가 오목하게 좀 파주면 오랫동안 해도 끊어지지 않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굉장히 접착이 좋아서 파워 있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써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끊어지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홈을 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 좀 합시다. 그리고 베어링, 모든 형태의 베어링을 볼 베어링 만드실 때 지구가 이게 그 태양 주위를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서 돌잖아요. 무게 중심이. 그러면 뭐 겉의 모양은 똑같이 구형식이지만은 무게 중심을 안쪽으로 좀 둬갖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볼 베어링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와 같은 볼 베어링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볼 베어링 모든 제품들 그냥 그 베어링을 거기서 납품받아 갖고 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네.